안녕하십니까. 수학강사 백대호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더프 확률과 통계 한번 해봅시다. 공통은 제가 올렸는데 선택 과목 촬영이 조금 늦어져서 일단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항 진행합니다. 23번 일단 보시면은 문제가 3개의 문자 중 중복 허락해서 4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중복 조합의 정의를 떠올리시고 이 3개 중에서 4개를 택하는 거니까 3H4. 자, 중복 허락하는 것, 그 다음 선택하는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둘을 더하면 7이고, 거기에서 1을 빼면은 6이니까, 6시 3대 6시 2라고 이렇게 적고, 15. 정답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지금 X라는 확률 변수가 이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E의 EX, V의 X 플러스 2의 값은 했으니까 제가 이 두 식을 일단 E의 X, 그 다음에 V의 X로 좀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필요한 거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우리가 시행 횟수와 확률 값을 곱해주면은 당연히 기대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 기대값에다가 관심 가지는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 3분의 2를 곱해주시면은 분산이 나오죠. 자, 그래서 Vx라는 게 지금 여기에다 3분의 2를 곱해서 4, 2, 8이니까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4에다가 더하기 8 할 거니까 32 해서 5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25번도 한번 봅시다.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PA 교비, PA 합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어진 식을 살짝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PA 합비를 PA, PB 그 다음에 PA 교비 6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좌변, 우변에 똑같이 들어있는 PB를 소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6분의 1이 넘어와서 2분의 1과 연산을 했을 때 6분의 3, 6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될 거고, PA의 확률이 3분의 2가 됐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두 사건이 독립이니까 어떤 연산도 할 수 있냐면 요 PA교 B라는 게 PA와 PB를 곱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PB 여집합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 3분의 2 넣어주고 나서 계산 마무리 해줍시다. 자, 그러면 약분되고 얘가 4분의 1이네요. 그래서 전체 문제에서 요구하는 P, B의 여집합이 지금 4분의 3 됐으니까 이제 5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가 조금 긴데 차근차근 읽어가 보면서 필요한 것들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숫자 1, 1, 2,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5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로 나열을 할 거고, 저는 양 끝항에 놓인 카드 그 둘을 더해서 확률 변수 X라고 지정을 하자 그랬네요. 그래서 X라는 거네. 지금 양 끝에 놓여있는 두 수의 합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1, 1이 오던 2가 오던 아무렇게나 올 수 있는 건데 일단 문제를 좀 더 읽어봅시다. 자, 그래놓고 나서 이산 확률 변수 Y를 X에 관해서 이렇게 저한테 정의를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 Y를 구하라는 거니까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Y에 대한 확률 분포표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X에 대해서 어떤 확률 변수 값을 가질 수 있는지 일단은 좀 작성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양 끝에 놓일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1이 놓인다고 하면은 2라는 확률 변수 가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 2가 놓이면은 3이라는 확률 변수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1, 3이나 2, 2가 되면은 4. 그 다음에 2, 3이 되면은 5. 해서 이렇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2, 3, 4, 5에 관한 걸 확률 계산하겠다고요. 자,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일단 2는
1, 1이 양 끝에 오는 경우니까 이제 이 친구가 뭐 1 될 때 계산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 계산할 때 조금 실수를 하기 싫으면 저 모든 숫자들을 다 다른 것으로 보고 나열하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1A, 1B, 2A, 2B 라고 숫자, 같은 숫자들도 구별을 해놓고 나서 확률 계산하면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표본 공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확률, 전체 확률분의 뭐 필요한 확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x가 2죠. 자, 2가 된다는 건 1, 1이 양 끝에 온다는 거니까 제가 일단 1들을 양 끝에다가 배치를 할게요. 자, 그러면 자리 바뀌는 거 딱 2팩만 고려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3개를 그 사이에 나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3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5개를 구분 없이 나열을 해야 되니 제가 5팩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정확히 5C2를 계승으로 표현했을 때, 팩토리얼로 표현했을 때의 역수니까 얘는 5C2의 역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냥 10분의 1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지금 2가 될 확률은 10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센스를 발휘해 보면 1이라는 게 왔을 때 10분의 1이니까 2가 양 끝에 올 거, 그 다음에 뭐 2가 양 끝에 올 거, 그래서 합이 4인 경우도 10분의 1로 구조의 동일성을 이용해서 좀 필요한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가 이제 저는 3일 때랑 이제 4일 때랑 5일 때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전략을 잘 세워봅시다. 어차피 제가 확률 계산을 틀림없이 잘한다고 치면은 확률의 합이 1인 건 알고 있으니까 어떤 복잡한 사건 하나를 세지 않고도 나머지 확률을 다 1에서 빼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3이라는 걸 세면 1, 2라는 게 양 끝에 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과 2를 양 끝에 배치하는 거 라고 하면 밑에 4랑 5를 셀 때도 조금 구조가 반복되니까 그 부분을 좀 이득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1, 2를 양 끝에 놓을 건데 1 중에서 2 중에서 누가 올지 일단 둘 중에 하나를 뽑아 놓읍시다. 그럼 1 중에서 하나 선택해, 2 중에서 하나 선택해. 자, 그리고 나서 얘를 1, 2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1, 2 양 끝에 자리를 바꾼다고 치고 2팩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를 제가 나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3팩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나면은 얘를 5팩으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아, 그럼 아까 우리 위에서 이 부분을 10분의 1로 계산했었으니까 요 전체 확률은 10분의 4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x가 3일 때는 요 확률 분포표에 채워지는 값이 10분의 4다. 자, 그 다음 x가 5일 때도 좀 볼 수 있는데 5일 때는요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4가 올 때를 계산하는 게 조금 더 괜찮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 4는 올 수 있는 구성 자체가 1하고 3이 오거나 아니면 2하고 2가 오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2가 오는 거는 제가 앞에서 센 1, 1이 양 끝에 오는 거랑 구조가 동일하니까 그냥 똑같이 세시면 되고 이쪽에서 얘 하나만 더 세주면 되겠죠. 자, 그럼 1, 3이라는 게 2개짜리와 하나짜리가 오는 거니까 뭐 1, 2개 중에서 하나 올 거를 하나 세주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1, 3이 자리 바뀌는 거 2팩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3팩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5팩 하면은 이제 10분의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10분의 2가 나왔으니까 둘 더하면 10분의 3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한 번 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5라는 게 무조건 2 하나 3 하나인데 얘랑 구조가 동일하죠. 그래서 앞에서 셌던 경우니까 10분의 2라고 그냥 채워주시면 되고 제가 확률의 합이 10분의 10이 잘 나왔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y로
뭔가 바꿔야 되는 거니까 y로 좀 수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y만 제가 좀 쓰면은 여기 있는 확률 분포표가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볼 거고 적어봅시다. 자, x가 홀수면 무조건 x에다 1을 더하래요. 그러니까 3과 5에는 1을 더해야겠고 x가 짝수면 1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2랑 4에 해당하는 거는 전부 다 1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2랑 4에 대한 확률, 여기 있는 10분의 1과 10분의 3을 더해주면 10분의 4라는 확률이 이렇게 써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에다가는 1을 더하시고 그 다음 5에다가도 1을 더해서 나머지 확률 분포표를 채울 수 있겠죠. 자, 그럼 4에 대한 거는 그대로 넘어올 거고 그 다음 6에 대한 것도 그대로 넘어올 거니까 3에 대한 게 10분의 4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서 2의 y를 처리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곱할 거니까 10분의 3, 10분의 16, 10분의 12. 자, 그럼 위에 게 32가 됐으니까 5분의 16으로 약분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6번 치고는 조금 생각하고 계산해야 될 게 많았는데 뭐 26번이랑 27번이랑 자리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3점짜리건 이제 4점짜리건 어느 난이도, 어느 위치에 어느 어려운 문제가 등장할지 모르니까 그냥 쭉 0점부터 쌓아 올린다는 생각으로 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칠판 지우고 나서 27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원 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모두 둘러앉을 때 양옆에 모두 남학생이 앉는 여학생이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뭐냐면 여학생이 뭔가 있어. 한 명이 남학생과 남학생으로 둘러싸인 경우니까 얘가 한 뭉탱이로 잡혀 있으면 그게 존재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하나가 있을지 두 개가 있을지 몇 개가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가 여사건으로 셀 수는 없을까? 라고 판단을 해봤고 근데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에서 7명의 학생을 무작위로 나열을 한번 해보면 6개를 직순열로 나열하는 것과 같으니까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6팩이에요, 6팩. 자, 그럼 6팩이라는 건 720인데 720을 기억하고 나서 밑에 선지들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420 이상이라 절반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직접 세는 것보단 내가 반대의 경우를 조금 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반대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전체에서 어떤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냐면 첫 번째, 여학생이 4명이 모두 이웃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학생이 4명이니까 2명이 이웃하면 요 배치가 깨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학생 2명, 2명 이렇게 그리고 여학생 2명, 2명 하고 나서 남학생들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자, 여기에서 주의. 제가 두 번째 제시하는 여학생 4명이 모두 나열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 사이에 남학생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학생 2명, 2명은 요 사이에 뭔가 남학생들을 일단 배치를 하고 그 사이에 여학생들을 끼워 넣는다. 얘들은 절대 자기들 족끼리, 여자 족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상태로 배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밑에 있는 게 더 세기 쉬울 거니까 일단 좀 세볼게요. 자, 얘는 한 뭉탱이에다가 하나, 둘, 셋 있으니까 제가 일단 원순열로 나열을 한다고 치면은 3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학생만 자리 바뀌는 걸 고려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4팩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위에 거. 일단 얘들끼리는 이웃하면 밑에랑 무조건 겹치는 거니까 제가 남학생들을 일단 원순열로 배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이사이에 그냥 여학생 주조를 껴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2팩으로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3개가 남학생들에 의해 무조건 자리가 생겼으니 직순열처럼 생각해서 3P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3개의 자리 중 2개를 뽑아
이 두 조에 대응시키자는 거야. 자, 근데 이 두 조를 구성할 때 일단은 너희가 여학생 4명이 둘둘로 어떻게 나뉠지를 생각을 했었어야 되니까 사씨, 이씨, 2팩분의 1 이라는 조 나누기를 일단 시행을 했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둘둘 자리가 바뀌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곱하고 나서 여학생 자리 바뀌어 해서 4까지 해주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 좀 내봅시다. 얘는 6, 2, 12. 자, 얘는 3으로 약분돼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4. 자, 얘랑 그 다음에 얘. 조금 힘든데? 4팩 24죠. 얘는 6이죠. 자, 그래서 12 곱하기 10이라서 144. 얘도 12 곱하기 10이라서 144니까 저기 있는 720에서 우리 288을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88을 뺀다고 하면은 2에다가 여기 1, 8이니까 3, 그 다음 6이니까 4 해가지고 432가 나오고 정답은 이제 4번 체크하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7번도 3점짜리기는 하지만 26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좀 잘 세이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판 지우고 나서 28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앞면에는 숫자 1, 2, 3, 6이 하나씩 적혀 있고 뒷면에는 모두 -1이 하나씩 적혀 있는 4장의 카드가 있대요. 자, 그런데 최초에는 그냥 앞면이 보이도록 모두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 4장의 카드 그리고 1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는데 무슨 시행을 하는지 조금 주의 깊게 읽어봅시다. 자, 주사위를 일단 한번 던져요. 던졌을 때 어떤 눈의 수가 나와요. 근데 그 K라는 값이 보이도록 놓여있는 카드가 있다면, 즉 1, 2, 3, 6이라는 숫자 중 하나가 나오게 된다면 얘를 뒤집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보이는 숫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머지를 뽑았는데 보이는 숫자가 없다고 하면 이대로 시행을 종료시키래요. 자,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시행이 종료가 되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뒤집고 나서 이제 뒤집으면 한 번 더 주사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종료될 때까지 쭉 둔 다음에 4장의 카드 있죠. 얘들이 막 뒤집히고 안 뒤집히고 뭐 그런 게 있을 건데 그게 모두 완료가 되고 나면 놓여있는 보이는 그 수들의 합을 지금 점수로 얻는데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져 1이 나왔어. 그러면 얘 뒤집는 거야. 그럼 1이 -1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또 던졌는데 4가 나왔어. 그러면 4가 보이도록 놓인 카드는 없으니까 그냥 시행 종료. 그럼 1이 -1로 뒤집혀 있을 거고 -1, 2, 3, 6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그걸 점수로써 얻자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그 점수가 지금 0보다 큰 짝수일 때 카드를 한 번만 뒤집었을 확률은 이라고 했으니까 저한테 지금 조건부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문제에서 구하는 걸 이쪽에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관심 사건이 무조건 한 번만 뒤집었을 확률이야. 한 번 뒤집기. 그리고 나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제 카드를 0보다 큰 짝수 나오게끔 점수를 얻는 거지. 그래서 점수가 0보다 큰 짝수. 자, 그래서 뭐 2, 4, 6 근데 합이 일단은 6이니까 12까지 될 수 있고 뭔가 2, 뭐 아니면 3, 뭐 이런 식으로 깔릴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짝수들을 좀 헤아려 봅시다. 자, 제일 크게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하고 보면은 1, 2, 3, 6이 모두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12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이 뒤집힌다고 치면은 1 대신에 -1을 제가 뒤집을 거니까 6, 3, 2 더해서 11인데 거기서 1을 빼시면 10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제가 다 뒤집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일 작은 수는 -4까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0보다 큰 짝수가 대체 언제 나올까? 이걸 생각을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생각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원래
전체 적혀있는 숫자들의 최초의 합은요 12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대체 어떤 게 빠질지를 적는 거니까 이 앞면과 뒷면에 적혀있는 두 수의 차를 뺀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래서 차를 일단 적어주면 얘는 2고요, 얘는 3이고요, 얘는 4고요, 얘는 7이에요. 자, 그래서 12라는 거에서 저것들이 다 빠지게 됐을 때 제일 작은 숫자가 뭘까 하고 보면은, 자, 2, 3, 4 더하면 9고 여기 7이잖아, 그치? 그래서 16인데 12에서 16을 빼면 마이너스 4라는 제일 작은 값이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한번 뒤집을 때마다 차를 12에서 빼준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자, 그런데 이 전제 사건이 짝수여야만 하니 나는 짝수에서 어떤 숫자들을 빼야 짝수가 나올까? 이것들을 고려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안 뒤집었을 때, 그래서 빵번 뒤집었을 때는 어차피 오케이야. 왜냐면 10이라는 짝수가 잘 적혀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한 번 뒤집게 되면 얘는 무조건 짝수니까 짝수만 빼야겠죠. 그래서 차가 짝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세 번째죠. 두 번 뒤집는 거야. 그럼 두 번을 뒤집는다 치면 그냥 내가 두 번 뺀 그 수가 합쳐서 짝수면 되는 거니까 홀홀 짝짝. 그래서 합이 짝수가 되겠고. 그러니 홀홀과 짝짝을 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 우리 세 번을 빼게 되면요. 세 번을 빼게 되면 무조건 짝, 짝, 홀. 이거나 홀홀 짝을 빼게 될 건데 그 수들의 합은 무조건 홀수죠. 그리고 네 번을 빼게 되면은 어차피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0보다 큰 짝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2, 4, 6 뭐 이런 식으로 쭉 세야 될 건데 그게 지금 횟수에 따라서 0이 넘어가는 게 언제 생길까?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빵번을 뒤집으면 다 괜찮고요. 한 번을 뒤집으면 12에서 내가 저 차들을 한 번씩만 빼는 거니까 아무거나 빼도 상관이 없겠지. 자, 그런데 두 번을 빼게 되면 저 차에서 내가 7, 4 이런 식으로 빼면 안 돼. 홀짝 빼자 그랬으니까. 그래서 홀홀 괜찮네. 짝짝 빼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세 번이 넘어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작게 해도 2, 3, 4를 빼는 건데 그럼 9를 빼는 거야? 그럼 홀수가 나와서 안 돼. 그러면 2, 3, 7을 빼볼까? 하고 보면은 12를 빼는 거니까 0 돼. 이미 안 되는 거야. 그러면 3, 4, 7을 빼볼까 하면 또 안 되겠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그리고 2, 4, 7을 그러니까 아무런 네 가지 경우를 다 봐도 3개 이상 뒤집으면은 절대 전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이 경우만 제가 세고 나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면 될 것 같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이 경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산하고 두 번째만 그냥 분자에다 올려서 계산을 합시다. 자, 그러면 빵번이라는 건 그냥 시행이 종료돼야 하는 거니까 처음 경우에는 그냥 4나 5 뽑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6개 중 2개를 뽑읍시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차가 짝수인 거 하나만 뽑으라고 그랬으니까 1이나 3을 뽑고 그 다음에 종료시키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자, 1이나 3을 뽑아요. 자, 그럼 저한테 1을 뽑았다고 치면 2, 3, 6 해가지고 3개의 숫자만 주사위에서 등장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등장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6개 중 3개를 뽑으면 시행이 자동적으로 종료돼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 자, 얘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합이 짝수가 되도록 빼야 되니까 홀홀 뽑는 거랑 짝짝 뽑는 거 나눠서 셉시다. 자, 그럼 홀홀을 뽑는다고 치면 앞에서 1 뽑던 3 뽑던 일단 2개 중 하나를 뽑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행에선 나머지 걸 무조건 뽑아야겠죠. 자, 그럼 나한테 있는 거라고 카드가 있는 거라고 2랑 6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 2랑 6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시행이 종료되는 거야. 그래서 6분의 3. 자, 그럼 짝수가 구조도 동일해. 2랑 6을 뽑아. 그리고 나머지 거 하나를 뽑아. 그러고 나서 1, 3밖에 안 보이니까 1, 3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중 하나를 뽑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확률들이 계산이 됐다.
자,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더하기 해서 요 가운데 걸 올려야 되는 거니까 뭐 그냥 합시다. 자, 6분의 2가 있고요. 36분의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216분의 8이 두 개 있는 거니까 216분의 16. 자, 그리고 가운데 거 올리기로 했으니까 36분의 6이고 이제 전부 다 216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216 곱했을 때 36이야. 그럼 72. 자, 얘는 6 곱하니까 36. 자, 그리고 얘는 16. 그리고 36. 아, 그러면 내가 일단 4로 다 약분을 해준다고 치면 18, 9, 3가요? 또 9죠. 그럼 31, 9 나왔으니까 얘가 4번인가요?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8번이 조건부 확률 문제지만 문제의 길이가 조금 길어서 우리 독해를 잘 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뭘까? 이렇게 케이스를 잘 나누고 마지막에 계산까지도 조금 깔끔하게 해줘야 됐었겠죠. 자, 그래서 28번 요 정도로 하기로 하고 7번 지우고 나서 29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수 t가 있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정규분포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따르는지 나와 있으니 당연히 스케치 정도는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를 제가 그리면 이 친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종 모양을 이룰 거고 평균이 지금 t. 그리고 나서 뭐 확대 축소에 의해서 이만큼을 1표준 편차씩, 뭐 표준 편차 한 칸씩이라고 생각해서 넓이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가 x에 대한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자, 그리고 나서 y도 똑같습니다. 얘는 0 하고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문제 조금 더 읽어봅시다. 아무튼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제가 다른 확률 값을 대소관계 비교해야겠죠. 자, 그래서 뭐 표준화도 괜찮지만 어차피 확대 축소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저는 확대 축소로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3t라는 게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인데 일단은 3t가 뭐 이쪽에 찍히던 이쪽에 찍히던 얘보다 작거나 같다 아닌가? 그래서 이쪽 부분이 됐건 이쪽 부분이 됐건 어차피 t에 관한 확률로서 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인 위치만 좀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3t를 어느 곳에다 찍어도 여기에 해당하는 간격이 2t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2가 표준 편차니까 t 표준 편차만큼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니면 뭐 이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t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좌표가 찍혔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t 표준 편차보다 왼쪽 확률을 계산을 하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야. 9라는 게 있는데 얘는 9가 이쪽에 무조건 있네. 근데 표준 편차가 지금 3이니까 얘는 3 표준 편차.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내가 t표가 됐건 마이너스 t표가 됐건 근데 얘를 여기다 적는 것도 좀 이상해. 그냥 절대값이라고 적어야지.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마이너스 2t가 돼서 마이너스 t표가 되기는 했는데 그냥 절대값 뭐 씌워가지고 연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t라는 게 여기 있는 3보다 그냥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해석 여기 있는 보라색 여기까지 t라는 게 3보다 작아. 그래서 원래 주어졌던 정보인 마이너스 2랑 이렇게 범위를 찾아내 봅시다. 자, 그리고 나면은 얘인데요. 자, 이 확률값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그 최대 최소를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고 뭐 계산을 하라는데 자, 이 정도 마인드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구간의 양 끝에 걸려있는 2t-1과 2t 플러스 2 그 친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제가 t가 평균인 그래프를 가지고 넓이 계산을 할 건데 저는 2t-1과 2t 플러스 2의 대소관계는 확실히 알지만 얘들이 이 t와는 어떤 대소관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셔야 돼요. 2t 빼기 1, 2t 플러스 2, 그 다음에 t
얘들의 대소를 비교하자. 자, 그럼 대소 비교는 저희가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수학상에서 1차 함수들 간의 대소 비교를 하는 거 내신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t-1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 2t 플러스 2라는 그래프도 이렇게 그리면요. t라는 그래프는 제가 이쪽에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내려주고 올려주는 거야. 자, 그럼 당연히 교점을 위주로 파악하면 좋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축을. y절편 위주로 찍은 겁니다. 자, 그럼 얘랑 얘, 교점이 이쪽이잖아. 그럼 둘이 같다고 했을 때 t가 마이너스 2야. 오, 마이너스 2부터 내가 대소관계를 비교했었어야 됐는데 괜찮네. 자, 그리고 나서 이쪽, 자, 사이즈가 조금 이상해졌는데 얘랑 얘를 같다라고 두시면 t가 1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1이 됐네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자, 정확하게 좀 찍을게요. 이쪽에 t를 그려요. y는 x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t-1을 그려요. 그래서 여기 교점 좌표가 1이고요. 자, 그 다음 2t 플러스 2를 그려요. 자, 그래서 요 직선이 뭐 평행 안 해 보이기는 하는데 괜찮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대소를 우리가 재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교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뭔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봐. 여기 2t 플러스 2가 제일 위에 있어. 이 그래프가. 그리고 나서 t야. 그리고 나서 2t-1이야. 아, 그럼 내가 t가 1이라는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치면이 2t-1t, 2t 플러스 2 이렇게 대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1보다 크다고 치면은 가장 밑에 있는 게 t죠. 그리고 2t-1이고 그 다음에 2t 플러스 2다. 아, 그러면 요 그림을 제가 형상화 좀 시켜볼게요. 이 그림은요. 2t-1t, 2t 플러스 2 순서대로 있으니까 정규분포상의 그래프가 2t-1t, 2t 플러스 2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넓이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요 상황은 t와 2t-1, 2t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으니 나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고 이 넓이랑 이 넓이 두 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최대 최소 계산하기 되게 편하지 않나? 자, 그러면 x라는 게 우리 표준 편차가 2였어요. 자, x라는 애는 어떤 확률 변수를 갖냐면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평균이 t고요. 표준 편차가 2라고요. 그럼 제가 이 길이를 봤을 때 어차피 t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메인으로 돼 있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t 플러스 2 만큼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으면 얘랑 얘가 t-1만큼의 표준 편차네요.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마이너스 t 플러스 1.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는 이 넓이를 이제 대소관계가 확실하게 정해졌으니까 제일 크게끔 만들려면 이 t에 대해서 이 t-1과 이 t 플러스 2가 대칭인 관계를 이루어야 확률값이 제일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2t가 되는 경우 그때가 최대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 판단의 근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3으로 고정돼 있어. 그러면 3으로 고정되어 있는 간격을 내가 왼쪽 오른쪽 어떻게 옮겨야 최대인 확률을 가질 수 있을까? 갖게끔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중앙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배치를 해야지. 그러니 2t 플러스 2랑 2t-1을 더한 4t 플러스 1이 여기 있는 중점의 2배인 2t가 될 때, 즉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된다고. 자, 그럼 얘일 때 최대니까 내가 아까 표준 편차 몇 만큼 떨어져 있냐고 했었냐면 얘가 지금 2분의 3이고 얘도 지금 2분의 3 표준 편차만큼이죠. 자, 길이를 지금 표시해서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지금 3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게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표준편차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1표준편차 2라고. 그러니까 전체 길이 3만큼을 2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이쪽이 1.5야. 그럼 2분의 1.5를 하면 4분의 3이니까 이쪽이 0.75만큼의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고 이쪽도 마이너스 0.75겠죠. 그러니 제일 작은 거 0.273 얘를 2배 하면 된다고. 자,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니까 t에서부터 2t 플러스 2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얘들의 간격인 t 플러스 2가 제일 커지면 되는 거고 얘는 t에다가 3이라는 값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3이고 얘가 지금 3 5고 얘가 지금 3 8이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8에 해당하는 자, 길이가 5야. 5면은 2로 나눴을 때 2.5 표준편차고 얘는 길이가 2야. 그러니까 1표준편차죠. 자, 그럼 1에 해당하는 확률값이 표준정규분포표 상에서 0.341로 나와 있어요. 자, 근데 2.5에 해당하는 확률이 0.494로 나와 있으니까 이 확률에서 이 확률을 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0.153. 자, 그럼 얘 마무리했을 때 546인가요? 그리고 얘네 둘이 더해주면 0.699 나오네요. 근데 얘에다가 지금 100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699를 정답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소관계 비교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률 계산까지 t가 어느 값을 가질 때 어느 확률값을 계산할 것인가 좀 잘 인지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칠판 지우고 나서 3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0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두 집합 x랑 y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제가 뭐 전체를 그냥 파악해 놓는 입장에서는 4개의 경우의 수를 각각 6개의 정역이 고른다. 그래서 4의 6제곱이기는 한데 뭐 2의 12제곱이니까 일단 마킹 숫자는 넘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가족권과 나족권을 읽어보니 가족권이 오케이.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구나. 근데 같을 수도 있으니까 뭔가 중복조합 느낌인가? 그래서 내가 F1, F2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중복조합으로 처리를 해놓고 나머지를 세는 건가? 이 정도 생각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필 그 F1과 F2를 더했을 때 짝수가 되게끔 하래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두 가지 조건이 한 번에 걸려 있으면 저걸 한 방에 세기 힘들면 저 두 가지 조건을 가르던가 아니면 내 맘대로 입맛에 맞게 조절을 해서 조건을 변형하던가 어찌됐건 세기 편한 형태로 좀 조작을 해야 돼. 그런데 얘들이 같은데,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는데 둘이 더해서 짝수다 라고 하면 둘이 아예 똑같으면 어떡하지? 무조건 짝수인데 둘이 다르면 홀로 갈지 짝짝으로 갈지 좀 정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같을 때와 아닐 때가 케이스가 한 번에 세기에 너무 짜증나니까 일단은 F1과 F2가 같을 때랑 다를 때로 좀 나눠볼까? 이런 생각도 일단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이거라는 게 걸려있기는 한데 우리가 다시 여사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조금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요 가라는 사건을 전체 다 부정해버리는 거야. 나는 만족을 시키는데 가는 만족을 안 시키는 경우를 나만 만족시키는 경우에서 빼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F1, F2를 그냥 대소관계 바꿔요. 오, 색이 훨씬 편해졌어. 자, 근데 여기에 또는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F1, F2가 홀수야. 그럼 자, 잘 생각해봐야 돼. 얘를 내가 직접 샌다고 치자. 그러면 F1, F2의 대소관계가 정해진 거 네가 한번 세고 그 다음 홀수가 되는 거 한번 세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세야 되니까 너는 세 개의 경우를 봐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그냥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갈라서 세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아니 F1, F2인 거 하나만 세. 그러면 짝수인 조건 당연히 만족시키니까 그냥 이것만 세면 되고 아니면 F1과 F2가 대소관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치면 그냥 홀홀로 가든지 짝짝으로 가든지만 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센다고 치면
이 두 가지를 세면 되는데 여사건으로 바꾸는 순간 이걸 세야 돼. 근데 이것도 그냥 세는 게 아니라 치역의 원소가 3개인데 이걸 만족시키는 거, 치역의 원소가 3개인데 이걸 만족시키는 거, 이거 둘 다를 만족시키면서 치역의 원소를 3개 갖게끔 하는 거, 이게 당연히 연두 색깔이 당연히 압승이죠. 그러니까 풀이의 방향을 최초에 설정을 할 때 내가 여사건으로 세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직접 세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하고 세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첫 번째 사건부터 좀 셀게요. 자, 그럼 F1과 F2가 같다 라고 하면은 내가 별 고민이 없거든.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1, 2, 3, 4 있는데 아무거나 선택을 좀 해볼 거야. 자, 그럼 1, 2를 뭐 1로 보내줘. 3, 4, 5, 6은 1, 2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1, 2를 한꺼번에 보내는 경우의 수인 제가 4C 1을 할 건데 이렇게 할까요? 어차피 우리 나조건에 있는 치역의 원소가 3개다를 일단 세야 되니까 여기에서 3개를 일단 뽑아 놓읍시다. 자, 그리고 나서 3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낼게요. 그게 확률 계산상, 아니, 경우의 수 계산상 중복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1, 2, 3을 뽑았다고 치고 여기 있는 1에다가 1, 2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3, 4, 5, 6에 해당하는 걸 2와 3, 2 모두 포함되게끔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 중복 순혈할 때 많이 하지 않았나? 그냥 일단 3, 4, 5, 6을 1, 2, 3에 무작위로 다 뿌려버리는 거야. 그런데 1, 2나 1, 3으로만 가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거 빼주고 또 1로만 가는 경우, 2로만 가는 경우, 3으로 가는 경우만 빼주는 거. 우리 계산이 너무 간단하니까 직접 계산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다 뿌려요. 그리고 나서 1, 2로 가나 1, 3으로 가나. 자, 2, 3으로 가는 건 괜찮아. 그래서 2, 3으로 가는 경우는 그냥 내비두자. 그래서 1, 2, 1, 3으로 가는 두 가지 경우 구조 동일할 거고 여기에 전부 다 뿌려. 그리고 나서 몰빵되는 경우 두 가지 빼줘야지. 자, 그리고 나서 1몰빵, 2몰빵, 3몰빵이 세 가지 경우의 수 빼주면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죠. 아, 그래서 12야. 그리고 나서 얘가 81이고요. 얘가 지금 14. 자, 여기서 또 실수 포인트를 말씀해드리면 16 빼기 2인데 15로 해가지고 33을 빼버린 거야. 그래서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16과 2를 뺐다 14다. 14와 2를 곱하면 28이고 28과 3을 더하면 31이니까 얘가 31입니다. 자, 그래서 50 이렇게 있으니까 600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우도 세주면 되는데 뭐 얘도 그냥 이거 좀 재활용할까요? 그래도 금은 그어줘야지. 자, 그리고 나서 1, 2, 3, 4 칠판 넓게 쓰고 졸라 허접한가? 자, 아무튼 여기에서 F1, F2의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 저는 얘가 홀로 가나 짝짝으로 가나가 중대사였죠. 그러니까 홀로 간다 치면 1, 3을 뽑으면 되고 짝짝으로 가면 2, 4를 뽑으면 돼.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 내가 두 개를 그냥 뽑아버리면요. 여기에 2라는 걸 뽑을지 4라는 걸 뽑을지 치역을 구성하는 단계가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 자,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얘도 곱하기로 처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사건의 발생 순서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역을 먼저 구성해 놓고 1, 2를 보낼 거를 제가 순서가 제약이 돼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지금은 치역을 구성하는 단계가 일단 보내놓고 나서 나머지를 뽑아도 괜찮다고요. 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제가 이쪽에서 1, 2를 일단 하나 뽑아요. 4C1로 하나 뽑아.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3개 중에서 네가 3, 4, 5, 6과 같이 짝지어질 3개를 뽑으면 되지 않나? 아니, 2개를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3C2라고 처리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사건의 발생 순서를 네가 자유롭게 조절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쪽에선 제가 어떻게 셀 거냐면은 일단 1, 3으로 갈지 2, 4로 갈지 두 개 중 하나를 골라요. 자, 근데 어찌됐건 확률은 계산하는 게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2, 4를 골랐어. 1, 2를 2, 4에 고를 거야. 순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3, 4, 5, 6을 1, 3 어디에 하나로 보낼까? 1, 3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치역 구성이 끝났다고.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네가 이렇게 보냈으니까 1, 2, 4에 마구잡이로 뿌려. 그런데 2, 4에 몰빵되는 경우만 지금은 빼면 되지 않나?
왜? 1, 2로 가도 좋아. 1, 4로 가도 좋아. 2, 4로 가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2개 뺐던 것처럼 2, 4만 몰빵되는 경우에 얘 4제곱계를 빼주면 문제가 평화롭게 잘 해결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얘는 81에서 16을 빼면 65점. 65가 2를 곱하면 130이고 130에다가 2를 곱하면 또 260이니까 여기는 600과 260을 다 더해서 860이라고 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함수의 선택 관한 문제는 그냥 케이스를 잘 나눠서 이제 배치하는 문제니까 조나누기랑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하시고 그냥 중복이 잘 일어나지 않게끔만 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확률과 통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제 7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다시 뵐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합시다. 안녕.